어제도 지역 축제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은요 완전 다른 일입니다. 전희연 평론가님. 예, 요즘 일부 지역 축제가 바가지 값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정말 중요한 안전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제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네. 자, 축제가 시작됐다. 개막을 알리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밝히고 있습니다. 와, 네. 그런데 같은 시각 네. 하나라에서 지금 구급자가 출동한 모습 보이고 있네요. 네네. 한 남성이 폭죽 파편에 눈을 맞았다. 어머! 이런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어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축제를 즐기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어머. 결국은 구급대원들이 차에서 내려서 현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어머. 이 구급대원들은 500m가 넘는 거리를 뛰어가서 이 부상자를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지금 잠시 나왔지만요. 500m를 뛰어가서 봤더니 신고 전화를 하신 분 봤더니 앞서 보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많이 다쳐서 눈 주위를요, 세상에. 하정은 평론가님. 예, 지금 부상당하신 분이 70대 남성이라고 합니다. 어머. 그런데 각막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어머, 어떡해요, 세상에. 그래서 봉합 수술을 하긴 했는데 어머. 아직도 실명 위기가 남아있다고. 어머. 그러다 보니까 저 피해자분이 현재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떡해요, 세상에.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축제가 뭐 불꽃놀이도 있고 하는데 폭죽이 어떤 상황이길래 세상에 이 눈 주위까지 이 피해를 당했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 폭죽의 발사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 사고가 난 현장과 불과 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불꽃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직접적으로 인체에 닿았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사고가 난 현장에는 여전히 이 폭죽 잔해물들이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50m면 굉장히 좀 뭐랄까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와,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리는 저 지근거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니 그러면 장유민 변호사님, 당시에 그러면 주변에 안전 조치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제대로 안 돼 있었습니다. 어머. 의료진 배치도 당연히 돼 있어야만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고요. 구급대도 아까 짚어주셨지만 현장에 진입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공간 확보도 되지 않았었는데요. 세상에 보세요, 이 폭죽 잔해 하고 나서의 그 폭죽 잔해들이 이렇게 이거 안 치웠어요 또. 네. 네, 이 남성 같은 경우에 당연히 급하니까 바로 인근에 의무실 마련된 곳으로 달려가지 않았겠어요? 봤더니 문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이없었던 건 이 불꽃놀이 행사가 시작하는 게 밤 9시 반인데 의무실 운영 시간이 밤 9시까지였다는 겁니다. 이럴 거면 의무실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현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예상했던 이 행사 인원은 2만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10,000명 정도가 초간에 3만 명이 현장에 몰리게 된 거예요. 구급차가 1시간 동안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구급대원들이 급한 마음에 내려서 달려가느라고 더 현장에 도착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지체된 측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우리 왜 이래요? 우리 이태원 참사 겪은 지 얼마나 됐어요? 아직도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거예요? 이 관련해서 축제 관계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디선을 2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통제를 했습니다. 그분이 첫 번째 통제선을 뚫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통제선에서 그 일이 벌어졌는데, 두 번째 통제선이 사실상은 통제선이라기보다는 정말 접근하면 안 되는 공간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밀고 들어오신 분이 그분 혼자가 아니라 다수 분이 계셨어요. 우리가 경찰도 아니고 체포할 수 있는 능력이나 구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통제에 따라주세요라고 말했는데 안 듣는 사람을. 지금 축제 관계자 얘기 들으셨죠?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안전거리 유지하게 다 통제선 쳐놨는데 그 피해자분이 막무가내로 뚫고 지근거리까지 접근해서 그러다가 저렇게 일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피해자 측의 얘기도 들어봐야죠.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인파가 내려오면서 순식간에 그 안전 대책이 좀 뚫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전에
나가려고 하는데 폭죽이 울려가지고 깜짝이야 막 그렇게 놀라고 계셨는데 안전요원이 거기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일로 오세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 계시는데 거기서 마신 거예요. 그 업체 측에서는 탄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탄피 맞아가지고 그렇게 될까 하는 좀 의심스럽긴 한데 처음에 그 불꽃 축제가 시작됐을 때도 불꽃이 터지는 곳 주변이 그 산책로인데 그 안전 요원이 배치가 안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끼리도 이거 좀 위험해 보인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통제를 했었어야 됐잖아요, 원래 실적으로. 근데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거기는. 지금 얘기 들으셨죠? 백성문 변호사님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첨예하게 갈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안전 대책을 제대로 한 것이 맞는지 이에 대한 확인을 지금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총포도검 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이 축제위원회 측에서는 이 부상자인 70대 그 어르신이 완쾌할 수 있도록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잘잘못을 떠나서 일단 이분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네.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양쪽의 입장 자체는 굉장히 첨예하지 않습니까? 네. 경찰 조사를 통해서 확인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축제위원회가 도의적 책임을 일단 지는 모습은 일단 이 반가운 일이에요. 하지만 책임 소재는 반드시 가려야지 이런 비슷한 사고, 안전사고가 다른 지역에서도 안 생길 거라 이런 생각 듭니다.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